리스크테이커 돈이라는 신세계에 모든 것을 내던진 세 명의 연금술사.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소설이 아니야. 이건 꿈과 야망, 그리고 돈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맞서 싸운 새 청춘의 연대기이자 현대 자본주의의 심장을 해부하는 철학서에 가까워. 디릴 로켓 과학자들 세상의 끝에서 시작된 모험. 1996년 5월 뉴욕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주인공 겐지 다나카는 2년간의 지독한 고생 끝에 MBA 학위증을 손에 쥐어 일본의 안정된 은행을 박차고 나온 그에게 이 졸업장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티켓이었지만 동시에 망망대해에 홀로 선 듯한 막막함을 안겨주지. 그는 성공을 갈망했고 그에게 성공이란 돈이라는 가장 객관적인 잣대로 증명되는 것이었어. 졸업 기념 파티는 화려했지만 어딘가 공허했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다들 미래의 월스트리트, 거물이라도 된 양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 그때 이 가식적인 파티를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터져. 그의 친구이자 파트너인 제이미 코다이가 앰프와 전자기타를 끌고 나타난 거야. 부유한 유대인 가문 출신이지만 모든 걸 버리고 록 뮤지션으로 살던 바나나 제이미. 그는 너덜너덜한 청바지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영혼 없는 클래식 연주를 멈춰 세우고 외쳐. 헤이, 친구들. 오늘부터 나와 겐지 다나카는 새로운 헤지펀드, KT 파트너스를 띄운다. 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 타이거 펀드의 줄리언 로버트슨, 전부 구시대의 유물이야. 우리가 새로운 전설이 될 거다. 이 무모한 선언의 중심에는 세 번째 멤버, 로버트 양이 있었어. 그는 소립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중국계 천재 박사과정 학생이야. 덥수룩한 모습에 세상 물정 모르는 괴짜처럼 보이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우주가 담겨 있었지. 그의 목표는 물리학의 종언을 고하는 것. 자신의 궁극적인 우주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입자 가속기가 필요한데 그 건설 비용이 무려 50억 달러였던 거야. 그는 이 돈을 벌기 위해 카오스 이론과 복잡계를 응용해 누구도 상상 못한 환율 예측 시스템, 나비를 개발해낸 거지. 이 셋은 의기투합해. 양의 나비 시스템은 학생 펀드를 1년 반 만에 2배로 불리며 그 위력을 증명했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꿉장난. 진짜 전쟁터에 나갈 실탄, 즉 투자금이 없었지. 그들은 낡아빠진 로킹 모빌을 몰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투자자를 찾아 헤맸지만 실적도 신용도 없는 젊은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냉대뿐이었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미시시피의 한복판에서 전화벨이 울려. 나는 루이스 셰퍼드슨이라고 하네. 자네들에게 출자할 생각이 있거든. 금융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이미 은퇴해 잊혀졌던 거물. 그는 다짜고짜 4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제안해. 이렇게 새 청춘의 진짜 모험이 시작되지. 딜이 벌거벗은 프리미엄 판매자들 천국과 지옥을 오간 3일. 루이스의 돈으로 그들은 롱아일랜드의 호화 저택에 트레이딩룸을 차려. 벽에는 고질라가 도쿄를 파괴하는 기괴한 그림이 걸려있는 루이스의 악취미로 가득한 곳이었지. 거래 첫날 겐지는 단 몇 번의 클릭으로 5만 달러를 벌어들여. 이런 단순한 쾌감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바로 이거야말로 내가 늘 바라온 일이었다. 그는 마약과도 같은 이 세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지. 하지만 이 짜릿한 성공은 곧 처절한 실패로 이어져. 자신감에 취한 제이미가 시장에 변동성이 없을 거라 확신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옵션 매도라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감행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 연준 의장의 발언. 한마디의 달러 가치가 폭락하며 시장은 대혼란에 빠져. 그들이 팔았던 옵션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펀드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리고 모니터에는 상상도 못할 손실액이 찍혔지. 그날 밤 그들은 지옥을 경험해. 결국 2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확정하며 그들의 첫 번째 도전은 처참하게 끝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나타난 루이스는 차갑게 말해. 자네들은 내게 빚을 졌네. 이제부터 5년간 내 밑에서 일하며 갚게. 그렇게 그들은 독립을 잃고 루이스의 오른팔 피트 커닝엄이 이끄는 거대 펀드 T-렉스의 일원이 되어버려. 딜 3호 거인의 어깨 위에서 본 세상, 그리고 부활의 서막. 이제 그들은 T-렉스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의 부품이 됐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자 피트는 겐지를 데리고 태국으로 날아가.
흥청망청하는 방콕의 밤거리 이면에 드리운 파멸의 그림자를 읽어내고 태국 파트와를 공매도의 한 나라의 비극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지. 겐지는 이때 돈의 냉혹한 속성을 뼈저리게 느껴. 한편 기자 도미니크는 루이스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그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거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해. 1998년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세계 금융시장은 또다시 대혼란에 빠져. 이때 드림팀이라 불리던 LTCM이 파산하고 T-렉스 펀드도 큰 타격을 입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주인공들은 비밀리에 버뮤다에 오르카라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 재기를 노려. 바로 그때 루이스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돼. 더 레스트 딜 리스크 테이커들 세상을 건 마지막 거래. 하지만 루이스는 죽지 않았어. 그의 죽음은 거대한 계획을 위한 위장이었지. 그는 현재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폭로하고 양의 나비 시스템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붕괴를 계획한 거야. FBI가 들이닥쳐 그들을 체포하려는 순간 그들의 마지막 거래가 시작돼. 그들은 양의 시스템을 이용해 혼란에 빠진 시장을 더욱 깊은 혼돈으로 밀어넣어. 유로, 달러, 엔화가 미친 듯이 널뛰고 세계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가지. 전 세계가 공포에 떨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시스템을 역으로 가동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을 안정시켜. 이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를 향한 압도적인 무력 시위였어. 우리에겐 시장을 파괴할 힘도 구할 힘도 있다는 메시지였지. 결국 그들의 계획은 성공해. 미 연준은 양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들이 2-3일 전쟁 동안 벌어들인 56억 달러의 이익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앞에 집해. 날개를 가진 나비 조형물을 짓는 데 쓰이지. 돈으로 만들어졌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돈의 본질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상징물처럼 말이야. 모든 폭풍이 끝나고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 양은 자신의 꿈대로 새로운 이론 연구에 매진하고 제이미는 그토록 원하던 음반사를 차려. 그리고 겐지. 그는 돈의 정상과 나락을 모두 경험한 뒤 루이스의 마지막 질문을 떠올려. 결국 돈은 자네를 재주었나? 그는 이제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대신 돈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맞서는 리스크테이커 그 자체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정말 숨막히는 이야기 아니야?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쓰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다르게 보일 거야.